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요즘에 금융시장의 흐름이 소위 자산가들이 투자하는 어떤 패턴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금융자산 쪽에서 비상장 주식에 많이들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좀 우리 일반인들이 좀 생소했던 분야이고, 그래서 왜 금융 자산가들이 이제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하기 위한 좀 영상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021년도 7월 10일이고요. 그래서 오늘 날짜에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금융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비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이제 비상장 주식 투자하면은 뭐 굉장히 뭐 위험한 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위험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근데 왜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이렇게 고급 지식들을 알고 있는 이 자산가들은 여기에 투자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하나씩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기사를 보시면 이제 이런 게 나와요. 이제 한국경제신문에 나오는데 2021년도 5월 30일 날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고액자산가들이 몰리는 곳은 어디냐? 요즘 대세 투자처는 어디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액자산가들이 왜 이쪽 시장으로 가고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대세 투자처는 비상장 주식 대체 투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글로벌 패밀리 오피스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을 의미를 해요. 어떻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69% 정도가 비상장 주식, 부동산 이제 제외를 하고 비상장 주식 같은 다양한 투자 자산을 편입할 수 있는 사모 투자가 수익률을 보장하는 핵심 열쇠라고 응답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 산업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CIO에서 이제 투자 쪽의 최고 책임자를 CIO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기업이 공모 시장에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전 단계에서부터 투자해서 높은 밸류를 얻을 수 있는 사모 투자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제 전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고액자산가들이 이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했을까 하는가를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크랩톤이라는 회사예요. 크랩톤 회사인데 원래 이제 7월 달에 상장하기로 됐는데 조금 늦어서 아마 8월 10일 날 상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크랩톤이라는 회사가 지금 공모 가격이 뭐 45만 8천에서 55만 7천 원 사이 지원을 하는데 뭐 그냥 평균 잡아서 그냥 55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55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이 회사가 사실은 근데 이제 저희들 고객들한테 이 종목을 언제 말씀을 전해드리냐면 작년 아마 10월달 정도 있을 거예요. 이제 비상장 시장을 통해서 90만 원에 이 종목을 사서 드렸거든요. 음.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일반인들은 이제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제 흘러간 거죠. 근데 이 90만 원 사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55만 원이면 이거 뭐야? 뭐 손해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생각했었는데 보통 이제 이 공모주 시장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7월 상장 예정이 랬는데 이제 7월에 8월로 늦어졌습니다. 이제 예상规模가 예를 들면 55만 원이다.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따상이 되면 따상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 공모가 대비 처음에 100% 오르고 그래서 또 한 30%또 오르는 겁니다. 그걸 따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137만 5천 원까지도 당일날 상승이 가능한 거예요. 음. 그러면 90만 원에서 137만 5천 원? 이것도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내막을 좀 알아보시면 사실은 이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이 중간에 이렇게 액면 분할을 합니다. 5분의 1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월 31일 날 이 크래프톤의 주가가 액면 분할하기 전에 242만 5천 원이에요. 비상장 기준으로.
그리고 5월 4일 날은 300만 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90만 원짜리가 얼마까지? 300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예. 몇 개월 만에? 이게 하면 10월 달에 저희가 투자했으니까 거의 7개월 만에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액면 분할 후에는 주가가 60만 원을 넘었다. 지금 현재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가격이 오른 거죠. 이런 시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시장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비상장 주식 투자하면 위험하다 이렇게만 생각해가지고 이 시장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액면 분할하기 전에 장유시장 가격이 300만 원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비상장 주실 때 저희 고객들이 90만 원에 받았으니까 자, 5분의 1로 액면 분할했죠? 그럼 5분의 1로 액면 분할하면 얼마에 팔 거냐면 18만 원에 받은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격에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7월 중순이 아니라 8월 달이죠. 8월에 상장되면 뭐 55만 원에 공모가고 당일날 따상이 나오면 137만 원까지도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고객분 수익률이 몇 프로냐? 664%가 나옵니다. 대박을 내는 거죠. 대박을. 이런 시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시장이 있으니까 자산가들이 이 시장에 분이 몰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시장에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나? 접근하기 어렵죠. 왜? 단위가 커요. 이런 데서 투자를 하려면 최소 1억 이상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위가 커요. 네, 큽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시장이 엄연히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다만 가입 단위가 커가지고 일반인들은 지금 모르고 있을 뿐이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비상장 주식이 과거에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부티크를 통해서 유통이 됐었어요. 그 고객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부티크다 보니까 이건 제도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도권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믿음이 조금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뭐 좀 사고도 있었고 또 뭐 이런 문제도 많았던 것 같아요. 비상장 주식이 이게 상장이 예정되기로 했는데 상장도 안 되고 뭐 손실도 나고 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던 마입니다. 그래서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위험하다 이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자산운용사라는 것은 이제 제도권의 금융기관입니다. 자산운용사에서 이런 상장이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발굴해서 그걸 이제 증권사를 통해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증권사 PB들이 또 한번 그거를 걸르죠. 한번 또 필터링을 합니다. 자산운용사에서도 한번 검토해가지고 괜찮은 종목을 발굴하고 그걸 또 증권사 PB가 한번 걸러서 이제 고객한테 제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과거와는 달리 이제 제도권을 통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고객들이 좀 신뢰를 좀 하는 그런 쪽으로 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액 자산가들이 비상장 주식 쪽으로 몰리고 있다. 이제 이런 신문 기사가 나온 겁니다. 과거와 달라진 거죠. 과거와 달라진 겁니다. 고액 자산가들이 부티크를 통해서 오는 정보들은 안 해요. 그분들이 어떤 분인데 이런 뭐 알지도 못하는 부티크를 통해서 오는 정보를 갖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런 자산운용사, 증권사를 통해서 그 정보가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2021년도 7월 1일 날 제가 이제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이제 원장님이 계세요. 병원 원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2020년 7월 달부터 조금씩 했습니다. 조금씩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1억이 아니었어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1억이 아니었어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크래프톤 아까 여기 말씀드린 이 종목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을 이분이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 4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네요. 그래서 단가가 18만 원. 아까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18만 원 떨어진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GI 이노베이션 또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무신사라는 또 종목도 투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뭐 7월달, 10월달, 뭐 12월달 이런 식으로 투자를 쭉 해왔습니다. 그럼 일반인들이 보세요. 어때요? 이런 종목들 내용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죠. 일반인들은 모르는 종목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정보가 아직 일반인들까지는 유통이 안 된 겁니다. 자, 돈을 버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 것은 일반인들이 다 알만한 만큼 알려지면 그쪽 시장에서는 돈 벌기가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진짜 말로 이제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대신 이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곳에서는 수익이 크게 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먹을 게 많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 정보라는 시장에서는 금융정보 시장에서는 이게 정보가 어느 정도 이게 유통이 됐냐, 이게 정보가 어느 정도 일반인들까지 알 정도로 유통이 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가치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인들까지 알 정도면 이미 가격이 다 반영이 됐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분이 이 병원 원장님이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됐으면 지금 현재 시점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봤어요. 그 비상장 주식을 평가를 하는 어떤 그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장유시장 가격으로 평가를 해봤더니 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률이 한 208% 정도 수익이 났네요. 지금 수익률이. 그리고 무신사 같은 경우는 100% 수익 났고, 그다음 GI 이노베이션은 뭐 이분이 1월 달에 투자를 해서 그런지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니라 마이너스 10%. 그래가지고 세 종목을 전체로 평균을 해봤어요. 평균을 해봤더니 세 종목에 지금 108% 정도 수익이 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몇 개월 만에 됐냐? 가중 평균을 해봤어요. 7월 27일 날, 11월 25일 날, 이렇게 투자를 1월 20일 날 이분이 이런 종목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럼 한 8개월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날짜로 치면. 8개월이 안 돼서 수익률이 지금 108%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장외 시장가로 평가한 거고요. 예를 들면 크래프트처럼 만약 상장이 되면 이 가격이 더 뛸 수 있겠죠. 그 시장에서 반응이 또 뜨거우니까 그러면 이거보다 더 수익이 더 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모습, 현재 모습을 말씀을 드리면서 왜 자산가들이 이쪽으로 지금 자금이 쏠리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요걸 한번 봅시다. 요거는 어떤 주식이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좀, 글씨가 작지만 카카오 게임즈라는 종목이에요. 카카오 게임즈라는 종목인데, 카카오 게임즈가 2020년도 9월 10날에 상장이 됐습니다. 이때 샀는데, 이날 아마 가격이 62,400원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주가가 더 상승하면서 89,1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주식이. 근데, 이것이 이제 한 1, 2년, 2년 전, 3년 전으로 돌아갔으면 비상장 시대 때는 이게 10,000원이나 16,000원 주고도 살 수 있었던 종목이래요. 근데 이때 상장되기 한 2년 전에 샀으면 10,000원이나 16,000원에 싸게 사가지고 한 2년, 3년 기다렸다가 이 가격에 팔고 나오는 거다. 그리고 이제 그때 시장에서 쭉 그러니까 1년 지나니까 다시 그 가격을 지금 회복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뒤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카카오 게임즈의 성장성에 따라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2020년 7월 10날부터 이 주식이 지금 뛰기 시작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대박은 어디서 나오냐? 상장을 앞둔 상장이 예정된 기업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 이제 고액자산가들이 알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맛을 본 거예요. 맛을 보다 보니까 이쪽 시장에 대해서 좀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비상장일 때 이 공모가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에 매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걸 한 2년, 3년 묻어두면 이제 상장이 된다고 치면 상장됐을 때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비상장 주식 투자를 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좀 다른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봅시다. 자, 가치 투자자라는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비상장 주식 투자가 이 가치 투자자 개념하고 거의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치 투자의 대가는 뭐야? 오렌 버핏이죠. 그러니까 오렌 버핏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3년 이상 동향할 기업을 담아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보통 뭐 짧게 나오잖아요. 뭐 길어야 뭐 한 달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고 팔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종목이 좋다고 이제 분석해서 그 종목을 투자하기로 했다면 오렌 버핏은 3년 이상 동향할 기업을 담아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가치 투자 비상장 주식을 통한 가치 투자도 보통 2년, 3년이에요. 우리가 먼저 보통 이제 신탁이라든가 펀드에다 이 비상장 주식을 넣어가지고 고객들한테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기본이 3년입니다. 3년. 그러니까 오렌 버핏이 생각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죠. 어떤 종목이 그 가치가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보통 2, 3년은 걸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 전략에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상장이 예정된 기업 중에 상장이 예정된 기업에서 미래 성장성이 높은 기업만을 이제 발굴하는 겁니다. 아무나 것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 가치가 높은 거, 미래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는 건데, 그럼 이런 발굴은 누가 하느냐? 이 자산 운용사에 있는 쉽게 말하면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을 대신해서 자산 운용사들이 해서 발굴을 하면은 이제 그 발굴한 종목을 저희들한테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분석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분석 능력이 없지만 이 사람들은 뭐 오렌 버핏 같은 그런 에, 분석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오렌 버핏 같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분석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자산운용사예요. 그래서 그런 자산운용사가 좋은 기업을 발굴해가지고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상장 2년이나 3년 전에 미리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제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거. 이게 상장이 보니까 2년, 3년 뒤에는 할 것 같다. 그럼 미리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기업을 분석을 해서 이 기업은 미래 성장 가치가 굉장히 높구나. 그러면 이때부터 한번 사서 모아보지. 이렇게 해가지고 발굴해가지고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카오 게임즈처럼 2년, 3년이 지났더니 진짜 상장이 되더라. 그러면은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팔고 나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비상장 주식 투자입니다. 그렇게 보셔서 높은 수익을 안겨주는 기업은 가치가 상승하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회사를 분석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상승하는 건지 가치가 상승하지 않는지를 분석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가치가 상승하는 기업이면, 즉 다시 말해서 미래의 유니콘이 될 수 있는 기업이면 높은 수익을 안겨준다라.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의 개념하고 거의 흡사한 그런 개념입니다. 이 비상장 주식 투자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비상장 주식 투자가 이제 빅티끌을 통해서 전달됐을 때는 이거 조금 위험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생각할 수 있는데, 오해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런 사람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자산운용사가 어떤 식으로 종목을 발굴하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최근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포바이퍼라는 그 비상장 회사가 있어요. 포바이퍼라는 회사는 이런 고화질을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또는 저화질의 영상을 이런 고화질로 이렇게 뭐랄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요즘 이 포바이퍼라는 회사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가 열린다면은 이런 고화질의 영상이 상당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포바이퍼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포바이퍼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자산운용사가 벌써 이렇게 두 군데가 있었어요. 유경 PSG라는 자산운용사가 있었고, 프라핏 자산운용사가 있었죠. 이분들은 맨날 하고 밥 먹고 하는 짓이 분석하고 발굴하는 건데, 그래서 두 군데에서나 이 종목을 찜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종목이 상당히 앞으로 가능성이 높을 거다. 이렇게 보니까 두 군데서나 찜했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600억 정도 밸류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600억 정도. 지금 투자하면은 한 600억 정도 회사의 가치에 맞는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가격만 우리가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자산 운용사들이 분석하기를 상장하게 되면 한 1,400억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 그래서 두 배가 나는 거죠. 두 배. 2년, 3년 뒤에. 근데 제가 알기로는 포바이퍼가 2, 3년 뒤에 그 상장이 되는 게 아니라 상장이 아마 내년 초,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된다고 그래요. 올해 하면 내년 초에 되는데, 이제 뭐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는 보호예수 기간에 걸리는 모양이에요. 그렇다면은 뭐 지금부터만 1년 6개월, 1년 6개월 뒤면은 이 주식을 팔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자산운용사 분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상장 후에 1,400 정도로 가치가 올라갈 걸로. 여기 보면 가치가 상승하는 기업을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가치가 상승하는 기업. 그러니까 이 자산운용사들이 분석을 해보니 이게 상장 후에는 1,400 정도로 가치가 올라갈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를 투자를 하는데, 만약에 그 상장을 했을 때
시점에서 메타버스라는 이런 지금 시대적인 흐름, 테마를 같이 시류를 타면 1,400억이 아니라 3천억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운영사 쪽에서는 분석을 하는 건데 3천억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게 그냥 얼토당치 않게 그냥 감으로 잡은 게 아니고 지금 이 4x4고 비슷한 그런 회사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시총이 얼마 정도인가 그걸 봤더니 이 3천억까지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회사가 또는 이보다 떨어진 회사가 그렇다면 4x4도 이렇게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자산운용사들이 좋은 종목을 발굴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고객분들한테 제시를 하는데 그럼 어떤 그 유통 경로를 통해서 나오냐면 보통 금융 정보는 이런 유통 경로를 통해서 나와요. 공급을 하는 것이 뭐냐면 자산운용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좋은 기업을 발굴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여기가 이제 뭐랄까 증권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돈 많은 고객을 이렇게 고객으로 많이 모시는 그런 어떤 조직 단체죠. 단체 이런 데다가 이런 자산운용사가 정보를 이제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종목을 발굴했다. 그러니까 니네 그 고객들한테 한번 쉽게 말하면은 좀 제시를 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이 증권사에서 이렇게 이제 자기 고객들한테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유통하는 어떤 시간대를 보면은 구간이 나눠져요. A 구간, B 구간, C 구간. 이게 A 구간에 있는 사람부터 이 정보가 가는 겁니다. 보통 이게 이제 자산가들이에요. 자산가들한테 먼저 이 정보가 가고 이 자산가들한테 간 정보가 거의 자산가들한테 소화되면 그 다음 단계 갑니다. 이 정보가.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이거는 마지막 단계에 가는 게 대부분 여기는 이제 일반 대중이죠. 대중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러한 시장이 쉽게 말하면 경쟁자가 별로 없는 블루오션에 속합니다. 블루오션이지만 이게 사람들한테 점점 다르지면 이제 레드오션이 들어가는 겁니다. 금융시장의 모습이 대부분 이런 경로를 통해서 그 시장이 발전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는 이제 뭡니까 이 저기 뭐야 비상장 주식은 아마 이 지금 공급 시장에 그 유통되는 어떤 그 단계로 봤을 때는 요 A 단계인 것 같아요. A 단계에 계신 분들한테만 이 정보가 지금 가고 있고 B 단계, C 단계까지는 아직 이 정보가 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요 A 단계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좀 합류를 해서 이렇게 높은 수익을 좀 얻는 쪽으로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재테크방에 이제 금융 상품반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뭐 금융 상품반이 뭐 일반적인 뭐 시장에서 다 알려진 무슨 뭐 주식형 펀드나 이런 거를 소개하는 반은 아니에요. 뭐 그런 걸로 뭐로 그런 뭐 따로 그 금융 상품반을 만들겠습니까? 그런 건 그냥 어디 가서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신문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융 상품반은 좀 뭔가 다른 일반인들이 좀 접하기 어려운 그런 좀 정보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상장 주식 투자입니다. 비상장 주식 투자들이 일반인들은 좀 생소할지 모르지만 이미 돈을 가지신 분들은 자산가들은 상당히 이쪽 시장에서 지금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 그런 사례를 실제로 있는 사례를 제가 제 고객사를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비상장 주식 투자는 이제 직접 비상장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저렇게 이제 자산운용사가 이제 저 물건이라 표현하는데 비상장 주식을 어떤 펀드나 또 신탁에 담고 나머지 부분은 뭐 공모주를 담거나 좀 이렇게 섞어서 파는 형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어떤 그 물건이 이제 어떻게 포장되어서 파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실질적인 그 알맹이는 그 비상장 주식 투자가 진짜 괜찮은 건지 괜찮지 않은 건지를 잘 분석을 해서 괜찮은 거면은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크랩톤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크랩톤 사례는 뭐한 660% 정도 수익 날 걸로 지금 현재 크랩톤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왜 비상장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가, 해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연락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개인톡을 남겨놓으셔도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